네, 계속 여러분께 인터럽트가 유발이 됐을 때의 실행 흐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5 아키텍처에서는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라고 알려주게 되면은 리스크 5 프로세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익셉션을 내부에서 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리스크 5 프로세서 내에서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행을 어떤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을 하다가 익셉션이 유발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의해서 익셉션이 유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스크 5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어싱크로너스 익셉션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CPU 아키텍처에서 인터럽트를 익셉션의 한 종류로 처리를 하는데요. 근데 이와 같이 인터럽트를 통해서 익셉션이 유발이 되는 이와 같은 동작을 external exception 혹은 asynchronous except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익셉션의 종류를 싱크로너스하고 어싱크로너스로 이제 카테고리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셈블리 명령어를 이제 어떤 CPU 프로세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익셉션이 유발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의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낼 때까지 계속 회의실에 있어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게 되면 회의실을 나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의실에 앉아서 계속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게 되죠. 어떤 대학원이라든가 연구실에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만들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획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올려봐라. 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레포트로 내면 그때 회의실에 나가게 해주겠다. 좀 강압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사실 이 방법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에 따라서. 근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이디어가 이제 제출하면은 그럼 회의실을 나가는 그런 그 상황이 이제 synchronous exceptio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리스크 5 프로세서가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다가 스스로 exception이 유발이 했다는 사실을 리스크 5 프로세서가 인지를 하고 exception을 유발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비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회의실에서 앉아서 내 아이디어를 낼 때까지 나는 회의실에 못 나간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를 때가 있죠. 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산책할 때 여러분, 저는 이제 혼자 하거든요.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주위 동료분하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을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혼자 산책을 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이와 같은 상황을 인터럽트 타입의 익셉션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원래 주제로 되돌아가서 인터럽트 타입 익셉션이 유발이 되게 되면 리스크 5 프로세서는 이제 익셉션 유발하게 되는데, 익셉션을 유발을 할 때의 그 기본 동작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exception의 주소별, 그러니까 타입별로 지정된 주소로 프레임 카운트를 점프한다는 그런 동작이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전 강의에 설명드렸다시피 리눅스 커널에서는요, exception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의 주소로 점프를 할 수 하도록 대부분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주소에 해당이 되는 심볼이 handle exception이고요. 그러니까 자, interrupt가 유발이 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exception handler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exception handler의 출발점은 바로 handle exception이라는 레이블입니다. 요 내부에서 뭐 다양한 동작을 하는데요. S 코즈 레지스터에 가장 높은 비트가 1인지를 체크하고요. 만약에 1인 경우는 인터럽트로 인해서 exception 유발이 됐기 때문에 두 IRQ 함수로 주를 하게 되고요. 두 IRQ 함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실행 흐름으로 handle RISC-V IRQ, RISC-V INC IRQ, generic handle domain IRQ 이와 같은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리눅스 커널에서는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CPU 아키텍처라든가 여러 페리페럴 벤더와 상관이 없이 공통적으로 처리가 되는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자료 구조를 설계를 할 때 이런 여러 벤더라든가 CPU 프로세서 업체들이 최적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CPU 아키텍처마다 처리하는 코드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ARM 프로세서 기반의 어떤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코드는 다른 CPU 업체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인텔 X86도 마찬가지예요. 인텔 X86 기반에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CPU 아키텍처 기반의 코드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코드를 인터페이스를 IRQ 칩이라는 요 드라이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체가 struct IRQ 디스크라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인데요. 요 내부의 자료 구조에 IRQ 칩이라는 이제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를 통해서 각각의 CPU 아키텍처에 의존적으로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그런 이제 코드를 콜백 함수로 등록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자료 구조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Q 칩에 가게 되면은 generic handle domain IRQ라는 함수로 처리가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타입의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 유발이 된 다음에 플랫폼 레벨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이런 조건에서는요. PLIC handle IRQ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자, 그리고 CLIC Core Level Interrupt Controller를 통해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경우는 요 두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PLIC handle IRQ 함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왜 어렵냐면 왜 그러냐면 이 구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이 함수가 왜 호출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익셉션의 동작 원리까지를 알아야지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RISC-V 프로세서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시게 될 때 인터럽트 핸들러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터럽트 핸들러를 등록을 했는데 등록할 때는 뭐 리퀘스트 IAC 사용하실 텐데 근데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안 돼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인터럽트 신호가 제대로 올라오는지 그리고 해당 exception 유발이 돼서 이와 같은 실행 흐름으로 함수가 호출했는지를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봐야지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지 않는 상황을 디버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스크5 아키텍처 기반에서 실행이 된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 구독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되지가 않을 때 어떤 이제 코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